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11월 1일 오후부터 진행하는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로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창원 LG입니다. 고양 소노는 이번 시즌 내내 공격의 기복과 슈팅 효율 문제를 겪고 있으며 팀 전체 득점 생산력이 불안정합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리그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3점슛 성공률 또한 낮아 공격 루트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소노는 홈에서 페이스를 크게 낮추고 상대의 전환 공격을 차단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수비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흐름으로 경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 팀의 득점 폭발력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동시에 본인들의 공격 리듬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노는 리바운드 참여와 세컨 찬스 득점을 통해 꾸준히 점수를 쌓으며 경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수비 조직이 조여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다소 느린 템포의 전개는 상대의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고 상대 실책을 유도하며 근소한 점수 차로 경기를 이어가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경기력의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집중력 있는 수비와 낮은 득점 양상 속에서 경기 후반까지 승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 LG는 안정적인 전력과 조직적인 공수 밸런스를 앞세워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은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야투 운영으로 공격에서는 다수의 득점원이 고르게 활약하며 상대 수비 압박을 분산시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완성도가 특히 높아졌으며 상대의 외곽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리바운드 장악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연속 원정과 짧은 휴식 기간 속에서 진행되어 선수단의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부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전 라인의 출전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후반부 수비 및 리바운드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으며 이는 상대에게 추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LG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 리듬이 빠르지 않은 팀을 상대로는 이런 전략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노처럼 페이스를 낮추는 팀에게는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여전히 LG 쪽이 우위에 있으나 피로 누적 변수와 원정 경기 특성상 마무리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이 예상되며 빠른 득점 교환보다는 세트 플레이와 리바운드 싸움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노는 홈의 장점을 살려 경기 흐름을 통제하려 할 것이고 LG는 효율적인 패스 게임과 골 및 공략으로 일정 수준의 득점을 올리며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소노가 외곽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있는 수비와 상대 에이스 제어를 통해 경기 후반까지 흐름을 이어간다면 대패보다는 근소한 점수 차로 버티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전체 득점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기 분위기 속에서 수비 싸움의 결과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쪽이 미세한 격차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창원 LG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부산 KCC입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보다는 공격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팀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야투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고 경기당 득점 또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빠른 공격 전환과 측면 공간 활용을 통한 속공 시도를 늘리며 연속적인 공격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세컨 유닛까지 득점 루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주전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바운드 집중력이 약화되며 이로 인한 세컨 찬스 실점이 늘어나는 점은 변수로 작용합니다. 시즌 초반 결장했던 이원석, 한호빈 등이 복귀하면서 전력은 안정세를 찾는 중이며 전방 득점 루트가 다양해지고 패스 생성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홈에서는 공격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비 전환도 안정화되어 전체적인 팀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삼성의 경기 운영은 짧은 템포 속에서도 득점을 쌓는 구조로 초반부터 공격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부산 KCC는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조직력을 완성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 내 상위권에 해당하는 평균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골 및 장악력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최준용의 복귀로 인해 팀 내 공수 밸런스가 크게 개선되었고 평균 13득점과 7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그는 인사이드뿐 아니라 외곽 지원까지 책임지며 전술적 폭을 넓혔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야투 성공률이 안정적이고
전방 압박과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빨라 상대에게 쉬운 기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도가 약간 떨어져 경기 후반부 리듬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세트 플레이보다는 개인기 위주의 전술이 종종 나타나며 이에 따라 턴오버 빈도가 높아질 때 리듬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들에서 집중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승부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KCC의 강점은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한 오픈 찬스 창출과 일정한 득점 분포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균형 잡힌 득점원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효율을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삼성은 홈의 장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빠른 템포를 전개하고 페인트존에서의 공간 창출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KCC는 안정적인 야투율과 리바운드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 중반부터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 조직력으로 삼성을 압박할 것입니다. 경기의 흐름은 다득점보다는 효율적인 득점 교환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팀이 서로 다른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은 홈에서의 수비 로테이션이 강화된 만큼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고 공격에서의 다양성이 경기 후반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CC의 전력 우위가 분명하지만 삼성의 홈 경기 집중력과 득점 루트 확장으로 인해 근소한 점수 차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삼성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입니다. 한국전력은 시즌 초반부터 연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팀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결정력이 일정하지 않아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논과 김정호, 에디의 삼각편대는 분명히 위력적이지만 상대 블로커들에게 읽히는 장면이 많고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세터의 선택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김정호가 리시브 라인을 지탱하고 있으나 에디가 서브 리시브에서 흔들리며 공격 전개전의 위치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 결과 범실로 연결되는 장면들이 잦습니다. 블로킹과 수비 협력도 매끄럽지 않아 상대의 중앙 돌파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성정이 교체 투입되어 분위기 전환을 노리지만 경기 전체 리듬이 무너진 이후에는 세트의 균형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밀리는 경향입니다. 홈구장인 수원 실내체육관의 응원 분위기 속에서도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으며 공격이 일부 외인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존해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짙습니다. 시즌 중반 이후 교체 카드 변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구도에서는 주전 라인업이 체력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삼성화재는 첫 승 이후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도산지와 황두현이 주축을 이루는 공격 라인은 라이트와 레프트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며 특히 황두현은 안정적인 높이로 블로킹과 공격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희준의 복귀는 팀 블로킹 라인의 안정감을 불어넣으며 수비에서의 라인 정렬도 이전보다 매끄러워졌습니다. 세터 구성 역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앙 속공 활용도가 높아지고 공격 점유율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우진은 신인답게 활력이 넘치지만 출전 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박찬웅이 전역 후에도 아직 경기 감각을 회복하지 못해 합류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팀 전체 에너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세트 초반 라인 브레이크를 활용한 빠른 공격 전개가 경기의 주도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시브 정확도 향상이 세터에게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면서 도산지의 직선 공격 루트가 자주 살아나는 구도입니다. 특히 삼성화재는 장기 랠리 상황에서도 범실이 적고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에서 홈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삼성화재의 세트 운영과 밸런스가 한국전력보다 한층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의 주포 의존도가 과도한 반면 삼성화재는 빠른 공수 전환으로 리듬을 유지하며 상대 블로킹을 흔들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홈 이점을 살리려면 리시브 라인의 견고함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안정적 지속이 어렵습니다. 경기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대등한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세트 중후반으로 갈수록 블로킹 효율 차이와 세컨드볼 정확도에서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위 공격 가담률에서도 삼성화재가 한 발 앞서 있고 이 차이가 세트 중반 이후의 흐름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경기는 상대적으로 긴 랠리보다는 집중된 세트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며 한국전력이 세트 한두 개를 유지하더라도 전체 흐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스러운 예측 속에서도 양팀의 전력 간 균형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화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에 댓글을 눌러보시면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저희 스포츠 분석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항상 혼자서 스포츠를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분석방에서 결장자 및 해당 팀들에 대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셔야 적중률이 많이 상승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분석 카페를 운영 중이니 꼭 분석 자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GS칼텍스는 최근 경기에서 세터와 공격 라인 간의 연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9일 기업은행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하며 공격 성공률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터의 정확한 볼 배분과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가 맞물리면서 코트 전반에서 균형 있는 공격 전개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리시브와 디그 전환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일부 관찰되었고 강한 서브나 상대 블로킹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며 경기 흐름이 다소 불안정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다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히며 출발했고 외국인 자원과 국내 미들블로커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팀입니다. 다만 아직 리그 초반이라 조직력 완성도와 중반 이후 경기 흐름 유지 능력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세터 불안이 시즌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세터 운영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터가 경기 전반에서 안정적인 볼 배분과 속도 조절을 유지해야 팀 공격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선수와 미들블로커들의 효율적인 움직임과 시너지를 높이는 데에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터 운영 안정화와 팀 전반의 조직력 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시즌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GS칼텍스는 강한 서브와 외곽 공격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이며 미들블로커 활용과 속공 전개를 통해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관건입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수비와 블로킹에서 우위를 점하며 반격 기회를 모색하고 외곽 공격과 후위 공격을 적절히 혼합하며 경기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크고 세트마다 접전 양상이 예상되지만 최근 경기력과 자신감 측면에서는 GS칼텍스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역시 충분히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예상 결과는 접전 속에서 GS칼텍스의 승리를 조금 더 앞서보는 흐름입니다. GS칼텍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원주DB와 울산모비스입니다. 원주DB는 이번 시즌 6승 4패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조합인 앨런슨과 알바노가 득점과 어시스트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라운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패한 경기들이 있었고 리그 상위권 경쟁을 위해서는 수비에서의 일관성과 경기 막판 집중력 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공격 흐름은 개선되고 있으나 리바운드 싸움이나 상대 속공 허용 상황에서는 가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러한 부분이 경기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즌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모비스는 4승 6패의 성적으로 현재 7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즌 초중반 흐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리바운드와 수비 전환 과정에서 약점을 노출했으며 특히 상대의 속공 전개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력 자체가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외국인 선수들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경기력 반등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병존합니다. 약점 보완과 안정적인 수비 전환을 확보한다면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 맞대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리바운드 싸움과 전환 허용률, 외국인과 국내 선수 득점 비율, 경기 초반 리드와 벤치 활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주DB가 리바운드 우위를 확보하고 공격 흐름을 유지하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으며 울산모비스는 속공과 리바운드 장악으로 흐름을 뒤집어야 합니다. 원주DB는 외국인 득점원이 활약하고 국내 선수들의 지원도 상승세이나 공격 루트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점이 남아 있습니다. 울산모비스는 득점 폭발력이 있으나 꾸준성이 아쉬워 국내 선수들의 기여와 공격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시즌 흐름과 조직력 측면에서 원주DB가 약간 우위를 점하지만
울산 모비스도 반등 가능성이 있어 접전 양상 속의 반전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원주 DB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